잠깐. 콤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렀을까? 한 번만 눌러줘.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수연이야. 안녕, 나는 승원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데블스 플랜 2, 데블스 플랜 데스룸이야. 우리가 전편을 보고 한번 리뷰를 해봤어. 그럼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갈게. 전략게임의 명가 정종현 PD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데블스 플랜이 돌아왔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모여 일주일간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단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데 연합과 배신, 전략과 거짓말, 각자의 우승을 위해 본인만의 길을 걷는 플레이어들.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데블스 플랜 시즌2 데블스 플랜 데스룸이야. 야, 깔끔하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땡큐. 그럼 우리 바로 볼까 말까로 넘어가 볼까? 그래.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 그럼 어떻게 봤어? 나는 아무래도 정종현 PD가 만든 대탈출이 화제가 됐었잖아. 나는 사실 아직도 대탈출을 시즌제로 밥 먹으면서도 지금 보는 사람이거든. 찾았다. 나와 같은 사람. 내가 그걸 보게 된 이유가 정종현 PD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퀄리티, 그걸 좀 기대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또 얼마나 이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것 같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잖아. 그치, 이런 그치. 류의 게임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많았잖아. 지니어스부터 해가지고 그치. 피해 게임도 있었고. 그럼. 그래서 나도 기대를 했거든. 또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을 할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서 완전 추천한다까진 아니지만 내가 만약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좀 챙겨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입덕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 그런 용으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왜냐면 처음부터 그 피해 게임이라든지 지니어스를 보면은 이거 못 봐. 충격받을 수 있구나. 이거 절대 못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예전에 뭐 피게임 2라든지 더 지니어스라든지 이런 건 정말 고도의 전략이 녹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맞아. 이걸 보면 조금 심심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좀 순한 맛이야. 그래서 순한 맛을 좀 보면서 나 이런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네. 그럼 다음에 이제 중간 맛 가고 매운맛 가고. 좋은 추천이다. 나도 정준영 PD가 만든 대탈출 시즌 1부터 4까지 그리고 여고 출입반, 미스터리 수사단 다 봤거든. 찾았다. 나 진짜 다 봤어. 심지어 이번에 피해 게임 2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더 지니어스 이런 거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 진짜? 봐봐, 들어봐. 대탈출, 여고 출입반, 미스터리 수사단. 이거에 특화돼 있구나. 공통점이 뭐야? 연예인들이 좀 나오고 재미에 치중이 되어 있잖아. 그치. 사실 브레인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가 없는 게 또 매력이지. 있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겨루는 더 지니어스라든가 데블스 플랜 1도 중간까지밖에 안 봤어. 나는 이를 본 적이 없어. 그래? 근데 나는 이 데블스 플랜 2는 아까 승훈 오빠가 말했듯이 초심자들을 위한 그런 맛도 있다 보니까 난 끝까지 재밌게 본 편이거든? 이렇게 사실 머리 쓰는 프로그램은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보니 머리 아프게 그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나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머리를 쓰진 않아 내가. 나도 별로 안 써. 그냥 보면서 저렇게 풀 수 있구나.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저거 반전이네?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거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나한테 너 벽바둑이나 균형의 망칼을 해볼래? 이러면 이제 엉망진창으로 내가 그 판에 이제 트롤이 되는 거야.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잖아. 맞아. 난 그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 이해하고 본 적이 없어. 나도야 한 3분의 2만 이해하면 오케이 됐다 이제 보자 이러면서 이제 알아서들 플레이하면서 이런 게임이었구나. 나도 같이 이해하면서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블스 플랜이라는 두뇌 서바이벌 게임에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혹시 출연할 생각 있냐면 나는 정말 고민 많이 해볼 것 같아. 진짜? 내 이미지가 너무 확 드러날 것 같아. 쟤 아. 분명 게임 이해 못했는데 어. 이해하는 척한다. 욕도 관심이라 생각하면 나갈 수 있을 듯. 나도 관심만 주신다면야.
그래서 아무튼 뭐 첫 만남부터 결승까지 이렇게 천재들의 게임 실력도 볼 수 있고 또 서로 연합과 배신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나는 재밌게 봤어. 오빠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나는 그냥 쏘쏘했다. 그러면 이제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서 우리 또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 좋다 좋다. 혹시 누구 골랐을까? 나는 아무래도 이번 데블스 플랜 2에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윤소희 배우를 골랐어. 오, 사실 나는 윤소희란 배우도 이 데블스 플랜을 통해서 알았거든. 내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분이 나온 작품을 본 적이 없어. 아 그렇겠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윤소희 배우는 1993년생으로 출생지가 좀 신기하게 독일 출신이더라고. 아 해외파구나. 근데 뭐 엄청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한 6살까지는 독일에서 살았고 그 뒤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력으로는 배우지만 과학고와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다. 그래서 나름 브레인이다. 브레인 맞지. 문제 푸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나도 깜짝 놀라긴 했어. 근데 여기에는 신기한 일화가 하나 있거든. 나도 그걸 좀 찾아보니까 알게 된 건데 수연이가 2004년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었지? 2004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산수도 못하는 내가 데블스 플랜에 출연할 수 있을까? 근데 2004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5살 정도 됐을 거야. 5살. 그치. 나도 아마 내가 2004년이면 내가 6살이겠다. 그럼 내가 5살이네. 그때 한창 드라마 중에 유명했거든. 미안했다 사랑한다? 뭔지 알아. 무지개떡 옷. 맞아. 그 드라마가 워낙 잘 돼가지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드라마를 이길 만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라고 김태희 씨가 나 알아. 들어는 봤어. 들어봤지? 나도 들어만 봤거든.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그 윤소희 부모님이 너 배우 하고 싶으면은 김태희처럼 똑똑하고 예뻐야 돼 하는 거야. 그래서 윤소희는 나는 예쁠 자신은 있대. 근데 똑똑해야 된다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과학고를 간 거고 카이스트를 졸업을 한 거래. 아이 원래 똑똑하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부모님도 그 부분에서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 엑소 그 늑대와 미녀라는 뮤직비디오에 나왔더라고.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윤소희였구나 하면서 그렇게 데뷔를 했고 주요 작품으로는 SBS 드라마 비밀의 문, 뭐 MBC의 드라마 군주, 가면의 주인 등이 있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본 거 있어? 비밀의 문 유명하지. 근데 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뭐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좀 뛰어난 학력을 바탕으로 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데블스 플랜 이제 데스룸에 출연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 오케이. 혹시 수연이는 누구 골랐어? 나는 내일 봐요 누나의 정형구를 골라봤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구만. 아무래도 그래도 우승자니까. 그치. 우승자니까 또 끝까지 한 활약이라고 하면 있으니까. 그치, 있지. 그래서 골라봤어. 나는 이 정현규를 환승연애도 되게 재밌게 봐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때 그 내일 봐요 누나의 여파가 굉장히 컸었는데 안 그래도 뭐 규현이 한 번만 해달라고 이 데블스 플랜 2에서도 언급을 하더라고. 근데 그 현규가 서울대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계산이 빠른 줄은 몰랐어가지고. 나도 오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신기하게 봤어. 이번 시즌의 우승자 정현규는 1998년생으로. 나랑 동갑이야. 어때, 동갑 같아? 199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진짜 너무하다. 미안해. 앞에서 때려보네. 이번 시즌의 우승자 정현규는 199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사로 대학생이야. 키도 크더라고. 185래. 그리고 멘사에서 측정 가능 IQ 최대치인 156을 기록했대. 진짜 질투 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똑똑한데 본인이 시험 앞에서는 긴장하거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유독 이 데블스 플랜 2에서 감옥 가기를 더 꺼려했을 것 같다라는 나만의 좀 추측이 들어. 이입을 했구나, 마음을. 왜냐면 이렇게 시험 앞에서 자기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우승을 하려면 감옥을 가면은 떠니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나였으면은 당당하게 감옥 갔을 텐데. 진짜. 그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승 확률을 높이고 싶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일단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나중에 이따 해줄게. 알겠어. 그래서 2022년 환승연애 2에 출연하면서 좋은 학력과 외모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이때 시청자들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성혜은과 최종적으로 이어져서 더더더 주목을 받았지. 네베누라고 부를 정도로 아, 네일베어 누나 그 한 장면이 되게 설레다고 그 장면으로 인해서 파급력이 되게 컸었던 인물이야. 그치. 혹시 같은 여자로서 그 멘트가 어떤 거 같아? 네베누? 어. 근데 환승연애 때는 되게 좋았어. 그 그때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어. 근데 맞아. 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나는 사실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서 아, 봤구나. 봤는데 못마땅했거든.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어떤 게? 형규가 아니면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아, 한참 그런 말 많았잖아. 얼마 주면 환승연애 나갈 수 있냐 없냐. 아, 얼마를 줘도 난 못 나가. 진짜? 난 절대 안 나가. 난 나갈 수도. 난 못 나가. 근데 이 데브스 플랜 2에서는 그렇게 형규가 네베누처럼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어. 못한 것 같아. 못 받을 만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데블스 플랜 2를 그냥 혼자 넷플릭스로 봤을 때는 사람을 잘 만났네. 뭐 여기서도 윤소희, 소희 누나랑 잘 어울리고 맞아. 누나랑 케미가 있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봤는데 또 규현과 윤소희와 견고한 동맹을 맺은 게 다른 시청자들은 생존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무시한 트롤링이라고 보는 편이더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규현은 본인의 생존을 포기하고 현규 편에 섰고 또 윤소희도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의 기회를 3억 8천만 원을 넘겨준 셈이니까 이로 인해서 생존을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다들 많이 실망한 것 같아. 나도 그 부분이 제일 실망스러웠어.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우승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경쟁이 치우쳐져 있었어. 나는 정말로 이게 만약에 다 형규가 꾸민 계략이라고 하면은 나는 박수를 칠 거야. 야, 이 남자는 마성의 남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심리를 건드려서 여심을 흔들고 난심을 흔든 거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 난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네. 전략이 아니야? 전략이 아니야. 그냥 이 둘이 얘한테 빠진 거야. 왜 빠진지도 모르겠어. 이래서 매기남인가? 그래서 나도 이거 너무하다. 이게 뭐야 이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등바등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은 형규의 장면 중에 좀 기억 남는 장면 몇 개를 골라봤는데 소희 누나 피스 줄게 라고 말한 장면을 한번 골라봤어. 이 부패 경찰을 시작으로 윤소희와 자신의 게임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면서 연합을 형성해서 같이 게임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피스를 활용해서 인설트도 같이 맞추고 기사의 여행을 88을 그 현장에서 성공하며 보상을 얻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며 맞아. 피스를 주고자 하잖아. 이게 본인이 우승하려면 계산을 잘하는 윤소희와 계속 팀을 하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공감 못할 수도 있어. 나는 확고한 본인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팀만의 애정 방식이 아닌가. 애정 방식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랑의 애정 말고 그냥 그 인간 대 인간의 애정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그냥 내 편이니까 더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피스 줄게 그런 거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내가 튀어서 그런가? 나는 환승연애 3를 여기서 찍는 줄 알았어 거의. 그래? 둘이 연애하고 있네라고 봤거든. 이거는 애정이 같은 목적을 가는 그 애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눈빛도 약간 그 있지. 너 전략적으로 너 나랑 같은 팀이야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누나 제가 이거 드릴게요. 무슨 고백하는 줄 알았잖아. 플러팅. 피스 플러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역시 환승연애 출신답게 보여주는구나. 거기까지는 그래서 재밌게 봤거든 나도. 야, 이 남자 봐라.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진짜 나쁜 남자다 이렇게 봤는데 나쁜 남자가 아니었어. 그럼? 그냥 댕댕이였어. 댕댕이. 웃기네. 그리고 하나 더 고른 거는 히든 스테이지 보상을 정말 숨기다가 정말 극적인 순간에 맞아. 사용을 하잖아. 감옥을 가야만 하는 결과가 나온 순간에서 냅다 피스 10개 나 받겠다
선언해서 다시 1등이 된 거니까. 근데 이때 탈락자가 같은 연맹인 규현이라 다른 참가자들이 되게 벙찐 상황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현규가 꼴등을 했어도 괜찮은데 규현과 소희는 그걸 알고도 맞아. 피스 10개 없는 셈 치고 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다들 더더욱 이해를 못 하더라고. 거기가 어. 내가 뽑는 이 데블스 플랜의 가장 큰 고구마. 아.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었는데 사이다 안 주는 거. 그래서 다들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이런 반응이잖아, 참가자들이. 맞아.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알고 있었구나. 왜냐면 그 뒤에 클로징 올라가고 나서 뒤에 에필로그 영상 같은 데서 나오잖아. 사실 다 말해줬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도 진짜 운이 좋다. 진짜로 몇 없는 특이한 케이스의 우승자인 것 같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뭔가 우리가 항상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두뇌를 엄청 써서 막 다 상대방을 유혹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로 기운이 전 세계 모든 운의 기운이 다 현규한테 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운이 너무 좋지 않아? 그 곁에 둔 사람들의 운도 너무 좋고 그 또 그 카드 게임 할 때도 그래. 노란색 카드, 무지개 카드가 현규한테만 있어. 나는 그거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된다. 2번이나. 그래. 이거 말이 안 됐었어. 그래서 그냥 얘는 똑똑하기도 한데 운이 너무 좋다.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현준과의 데스매치도 되게 나는 재밌게 봤어. 나는 산수를 아까 봤듯이 못하니까 그 계산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와 되게 빠르다. 근데 중복되는 답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지? 이러면서 봤어. 내가 거기서 약간 얘는 확실히 멘사 출신이 맞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치, 카이스트 수학관대 상대가 그러니까. 최현준이.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당장에 어. 간단한 덧셈만 줘도 한 3초는 생각해야 되는데 오빠랑 나랑 대결해도 재밌겠다. 누가 더 게임 끝나긴 하겠지. 끝나긴 하겠지. 우리 진짜 데스룸에서 데스할 수도 있어.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 풀어서. 거야. 그러면 어떤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을까, 오빠는? 나는 아무래도 이제 윤소희를 좀 소개하다 보니까 온도 차이에 대한 걸 좀 봤거든. 온도 차이? 이게 뭐가 있었냐면 보물섬 게임이 끝난 직후에 윤소희가 이제 누구를 감옥으로 보낼지를 선택할 때는 되게 냉정했거든. 전략적이었어. 그러니까 가도 어차피 세븐아이랑 붙으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좀 뭔가 역시 윤소희도 머리를 쓰는구나 했는데 세미파이널에서는 현규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 맞아. 애가 막 울려고 하고 막 나 못 보내겠어 어떻게 이런 거 보고 아니 이렇게까지 다르단 말이야. 그런 온도 차이. 그러니까 이게 뭘 느꼈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뭐 결승에서 붙긴 했지만 당장이라도 둘이 붙으면은 그냥 윤수희가 져주겠다. 감이 왔구나. 감이 왔어. 왜냐면은 말했잖아.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달라. 뭔가 달라라고 너무 달라. 말하는 그 표정이 너무 웃겨.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보다가 약간 소름 돋았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누구 하나한테 꽂히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왕의 길을 만들어 준 거야. 길을 다 펴줬어. 윤소희가 현규를 위해서 내조를 했어. 길을 다 만들어줬어. 맞아. 다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서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면 막 그래. 근데 전략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때.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좀 판도가 좀 달라졌다 여기서. 그걸 많이 느꼈고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역시 아까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배신. 나는 데블스 플랜 2의 10화 한정 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 그 아까 말했던 그 답답했던 장면 그거지. 근데 거기서 다행히도 그 아마 강지영이 사이다 발언을 하잖아. 계속 지금까지 다수의 게임을 할 때는 괜찮다고 하고 맞아. 왜 정작 현규가 그건 또 왜 또 불공평하냐. 근데 그때 약간 진짜로 찐으로 뭔가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너 진짜 뭐야? 라는 그게 느껴졌거든. 왜냐면 나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감정팔이를 한다고? 이세돌은 왜 떨어졌고 그 저스트민은 왜 떨어졌고 저스트민은 왜 그 힘든 싸움을 왜 했고 거기서 와 이게 만약 연기라면은 윤소희는 성공할 거야. 진짜 성공할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규도 그걸 알고 나는 소희 누나랑 게임하고 싶어
소희 누나랑 나랑 게임 스타일이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1화부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감이 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형규가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윤소희 씨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기자회견을 해? 난 정말 이 사람을 철저히 이용해서 우승으로 간 거다. 그럼 난 진짜 인정. 아 웃겨. 맥이남 플로팅까지 계산된 거야? 다 계산한 거라면은 어. 진짜 인정. 웃기네. 난 이 두 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세 번째 시사인 이슈 코너로 넘어가 보자. 좋아. 이 데블스 플랜이 시즌2가 대박이 났잖아. 그치. 지금 넷플릭스 순위에 계속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미 시즌1에서 어느 정도 화제성이 됐다 보니까 이게 또 시즌2가 자칫하면은 또 식상할 수도 있었거든. 근데 이럼에도 흥행이 된 이유는 뭘까? 나는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긴 한데 역시 이세돌의 등장이 오, 너무 컸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바둑이라는 걸 난 한 번도 더 본 적이 없거든. 응, 근데 바둑도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잖아. 응. 그리고 그 심리전에서의 탑이야. 바둑이? 이세돌은. 이세돌이? 이세돌은 탑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심리전과 수싸움에 있어서의 정점에 있던 분인데 알파도도 이긴 사람인데. 기계도 이긴 사람, AI를 이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판을 어떻게 흔들까? 진짜 그 공격적인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까?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세돌이 그 압도적인 재능이잖아. 바둑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걸로 정말 철저하게 부수는 그 맛을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이세돌 등장할 때 와, 보스가 등장했다.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다. 솔직히 이세돌이 갑자기 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치. 그런 것도 신기한데 그거를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 내가. 새로운 장동민의 등장? 압도적인 재능으로 이세돌이 막 무조건 다 1등하고 데스매치 가서도 그냥 압도적으로 걱정만 내가 무조건 이겨서 돌아올 거야. 약간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 너무 그 연합이라는 맞아.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 하지만 흥행 비결은 아무래도 이세돌의 등장이지 않을까 싶어. 나도 같은 걸 생각했어. 이 이세돌 같은 사람이 바둑 말고 다른 곳에서 머리 쓰는 걸 대체 어디서 보겠어. 그치. 그래서 더 주목도가 높아진 것 같고 또 나는 이게 사람들이 뭐 감옥동에서도 화기애, 생활동에서도 화기애 하다가 갑자기 게임룸에만 들어가면 돌변에 막. 얘 죽이자, 쟤 죽이자 막 이런 말 서슴없이 하잖아. 그래서 이런 악마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 특히 그 빨간 옷을 입고 옷도 안 갈아입어요. 감옥동 사람들은. 그래서 빨간 옷 입고 핏기 없는 얼굴로 죽여 막 이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재밌더라고. 맞아. 그래서 기대했던 장면들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만약에 나왔더라면 더 흥행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할 거지만 저격 홀덤에서 만약에 이세돌과 세븐하이가 붙었더라면 그만한 재미가 또 어디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러면은 이제 또 시즌 3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시즌 2가 흥행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기대되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을 진짜 완벽하게 딱 말해줄 수 있어. 시즌 3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개인 플레이를 할 거면은 진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들을 준비한 다음에 이세돌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시 재출연을 해서 두뇌 대 두뇌로 한번 붙어보자. 개인 플레이에 조금 더 치중하자. 그리고 만약에 연합 게임을 할 거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세돌도 불렀는데 난 정치인도 불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왕 할 거 진짜 전혀 생각 못했어. 진짜 정치인 불러가지고 이게 진짜 정치질이 뭔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웃기다. 정치인을 불러서 정치인 불러서 진짜 정치를 하는 거야. 얘네 봐라 연합하네? 오케이 야 우리도 연합하자. 우리는 쟤네를 부수기 위한 연합이야. 와 난 차라리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재밌을 것 같아. 정치인들 중에 가끔 SNL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라고 못하겠냐고. 근데 진짜 그러면 사람들 다 볼 때 정치인 출연하면 심지어 그러면 그분 감옥 가면 어떡해? 밈 되는 거야? 감옥 가면 밈 되는 거지. 정치인은 근데 진짜 신박하다. 나는 그래서 시즌 3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는 할 거면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몇 명 더 불러서 제대로 싸워봤으면 좋겠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수영이 너는 시즌 3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근데 이세돌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 부분에 주목을 해봤거든. 데스매치에서 그 초세는 게임은 개인전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것도 심리를 활용해서 정말 막 남들 3분 이렇게 해도 혼자 1분 몇 초.
50초 막 이렇게 좀 적절한 시간만 활용하던데 그런 모습들을 더 못 본다는 게 아쉬워서 시즌 3에 또 나와서 이번엔 연합도 하고 개인 플레이어로서의 모습도 조금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의 바람이 있어. 그 정치인을 이길 수가 없네. 아, 만약에 우리 데블스 플랜 관계자가 우리 콤뷰를 듣는다면 제 아이디어를 깊게 채택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신박할 거야. 그러면은 수현이 너가 뽑은 그 데블스 플랜 여러 게임 중에 최고의 게임은 뭐였어? 메인 매치가 좀 여러 개 있었잖아. 그치. 나는 그 중에서 3일차의 헬로윈 몬스터. 아, 헬로윈 몬스터. 난 이게 반전이 있어서 그치. 되게 재밌더라고. 이 헬로윈 몬스터가 전장에 있는 몬스터를 공격하고 해당하는 승점을 얻는 게임이야. 이때 최대 3명까지 동맹을 구성할 수 있는데 동맹끼리만 승점 교환이 가능해서 다음 공격 순서 때 이 승점을 활용해서 순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본 무기인 단칼이 있고 쌍칼, 독, 얼음, 수류탄, 시한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 다른 공격력과 공격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순서와 무기를 잘 사용해서 몬스터를 처치하면 되는 게임이야. 이때 전장이 이중실선으로 표시가 되거든. 그치. 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게 반전이었잖아. 이게 엄청난 반전이었지. 해당 라운드에 적은 승점을 갖게 된 플레이어가 그 이중실선이 위치한 카드 칸에 위치하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서 여기도 공격 대상이 가능해서 최종 탈락을 누군가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오, 대박 했는데 이거를 티노가 발견하게 됐잖아. 맞아. 그래서 같은 편인 현준이 아니라 세돌에게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이세돌이 이렇게 최종 탈락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탈락자가 이세돌이어서 초반 탈락이란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이 게임에 그 이중실선을 발견한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 나도 근데 보면서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 근데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딱 보잖아. 맞아. 나는 야 저걸 어떻게 본 거지? 계속 그 탈락룰이 뭐지 맞아. 하다가 사람을 죽이나 봐. 근데 어떻게 죽여? 한데 그 방법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대박이다 했지. 그러면 오빠가 꼽은 최고의 게임은 무엇이야? 나는 아무래도 장면으로 보나 마지막 게임이었던 최종 1대1 게임에서 특히 마지막 게임이었던 바그찰 게임. 이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은 룰을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 그냥 호랑이와 염소로 두 칸씩 움직이면서 맞아. 상대말도 움직이고 이런 게임이었잖아. 근데 특이한 룰이 30분 정도 대기방에 있는 출연진과 연습을 할 수 있다. 맞아, 연습할 수 있었지. 난 거기서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구랑 연습하냐에 따라서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윤소희가 형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규랑 가장 비슷한 스타일을 찾아서 연습을 한 게 아닐까.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이게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윤소희는 형규를 내 기준이지만 사랑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너가 뭘 할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결승전인데 와 윤소희가 압도적이구나. 하지만 이게 사실상 데블스 플랜의 가장 큰 대반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게임을 꼽았구나. 그 대반전. 그 대반전. 그래, 아니, 게임은 진짜 잘하더라. 심지어 위경련이 온 아픈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잘해. 답을 알고 있었지만 외치지 않는. 정말 왜 그랬어요? 그럼 또 감옥에서 한 게임들도 되게 많잖아. 히든 스테이지도 있고. 그치. 이거는 어떤 게 좀 재밌었어? 나는 저격 홀덤. 저격 홀덤 맞아. 재밌었어. 이게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이 데블스 플랜 게임 본 것 중에 한 번에 이해한 게임이었어. 일단 홀덤이 기본 룰이다 보니까 나는 그래 홀덤 룰을 알 수밖에 없거든. 옛날에 보드게임 카페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홀덤 룰을 알아. 근데 거기서 추가된 거라고는 마지막에 베팅한 사람들끼리 저 사람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해서 맞추면은 그 패가 없는 패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신박하다. 홀덤 룰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미 50%는 알고 있는 거에서 추가 룰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이 데스매치에 일단 세븐하이가 자기 포커라 생각하고 딱 나갔는데 나중에 그리 말하잖아. 이건 포커가 아니다. 근데 다수가 있을 때는 포커처럼 칠 수가 있었던 거야. 맞아. 내가 좀 솔직히 생각했던 거는 다수일 때 너무 화기애애하니까 누구 한 명을 못 죽이는 거야. 무조건 이 감옥동에서 이번에 얘를 무조건 떨어뜨린다 했으면은 다 같이 배팅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수를 다 한 명씩 저격을 하면은 한 명을 약간 저격을 진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랑 좀 별개로 정말 그냥 심리 싸움으로 넘어간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저스틴이 코인 몇 개 없었는데 계속 올인으로 배팅을 하면서 나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끝낼 거야.
너 계속 덤벼봐. 음. 결국엔 그 전략이 계속 먹혔잖아. 먹혔지.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았고 이게 승부사 기질이구나. 음. 그게 너무 잘 보여서 일단은 룰이 너무 쉬워서 뽑은 것 같아. 데스매치 게임은. 그랬군. 나는 그 감옥동의 히든 스테이지 아 그걸 잡았거든. 그 가위바위보에 이어서 최현준이 지하 통로로 들어갔잖아. 그치. 근데 파인더 키라는 힌트 하나만 나오고 벽면에 그림과 블록을 보고 추리를 해야 됐잖아. 위에선 또 막 물이 막 떨어지고 맞아.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이걸 꼽은 이유는 내가 유일하게 푼 문제였어. 풀었어? 풀었어. 오. 이게 최현준이 발견하기 전에 단순한 동물들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파인더 키면은 이렇게 대탈출 그것처럼. 대탈출력처럼 이렇게 딱 FIND 해서 찾아서 이거는 내가 하나 풀었다 해서 그럼 나도 살아 돌아올 수는 있나? 나도 익사는 안 하겠구만. 맞아. 그런 게임이어서 제일 기억에 남아. 내가 풀었으니까 나도 이런 단순한 게임은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데블스 관계자분들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현생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임은 뭐가 있어? 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드게임 카페에서 알바를 되게 오래 했거든. 한 4년 정도? 진짜 오래했다. 난 그래서 확실히 일반인 기준에서는 많이 알고 있어. 일단 그런 게임 종류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건 뭐야? 나는 스컬이라는 게임을 잘하는데 오. 처음 들어봤을 거야. 오. 정식 명칭은 스컬킹이라고 하는데 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까 내가 말했던 저격 홀덤처럼 카드에 족보가 있어. 약간 섰다 느낌처럼. 그래서 누가 뭘 이길 수 있고 뭐가 뭘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의 재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이제 10번의 게임을 하는데 1라운드 때는 패를 한 장을 들고 하고 2라운드는 패 2장. 그럼 10라운드 때는 패가 10장이잖아. 그 10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다 같이 패를 보고 주먹을 모아. 그 다음에 되게 웃긴 말인데 요호호호를 하면서 손가락을 진짜 이런 게임이야. 갑자기 귀여워지네. 요호호호 하면 손가락을 피거든. 그 손가락을 피는 게 뭐냐면은 세 손가락을 폈으면은 내가 카드패가 10개가 있어도 딱 3번만 이겨야 돼. 그러니까 7번은 져야 돼. 머리 쓰는 게임이네. 더 이겨도 안 되고 덜 이겨도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돼. 대박. 근데 내가 이걸 왜 잘한다고 생각했냐면 나는 10라운드 때 패가 10장인데도 과감하게 0승을 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10번은 다질 자신 있다. 그래?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래? 네, 하는 사람이 한 4-5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적당히 그렇네. 이기고 져야 되니까 그렇네. 맞네. 나는 한 번만 이겨도 무조건 마이너스 점수인 거야. 다 져야 되는 거야. 되게 신기한 게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도 한 사람 모아서 하면은 내가 진짜 잘 알려줄 수 있어 이거는. 나 바로 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면은 중독돼. 그렇군. 혹시 수연이는 그러면은 현실에서 좋아하는 거나 좀 자신 있는 게임 있어? 나는 근데 난 게임 자체를 잘 못하거든. 특히 그 남은 패를 기억하고 계산하는 기억력 게임? 그런 거 전혀 못하고 도형 게임도 취약하고 온라인 게임도 못해.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젠가 괜찮고요. 젠가 좋죠. 루미큐브, 스플렌더, 블루마블 이런 그냥 기본적이고 유명한 게임을 좋아해. 그냥 뭘 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승점을 모으는 게임 할 수 있다. 정도지. 그래도 뭐 스플렌더 정도면은 어려운 게임이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드르륵탁으로 넘어가 볼까? 좋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을까? 이거는 우리 둘 다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난 가장 웃긴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 뭔데? 그 저격 홀덤에서 그 알아? 세븐아이가 거울 보면서 고뇌하는 거. 맞아. 계속 이렇게 목 좀 만지고. 와 근데 거짓말하고 나 무슨 CF 찍는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옷도 하필 그 브이넥 입었잖아. 엄청 파였지. 파였는데 몸은 또 너무 좋아. 남자가 막 전완근 막 화나 있고. 근데 막 웃겨. 약간 세븐아이 얼굴 좀 막 각져 있잖아. 근데 딱 그냥 계속 턱 만지고 목 좀 만지면서 TV로 이렇게 보잖아. 맞아. 하는 무슨 저분 뭐 장면 하나 뽑으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 딱 머리도 막 고뇌하는데 이제 홍콩 배우 같고 막 그랬지. 나도 깜짝 너무 웃긴 거야 그냥. 저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하면서.
맞아. 나도 그 마지막 장면으로 세븐하이를 꼽긴 했거든. 아 이거 근데 뽑을 수밖에 없어. 근데 특히 그 저격 홀드면서 고민하는 거 그것도 꼽았고 또 막 나 감당돼요? 막 이런 거. 나 감당돼. 그리고 소희야 너가 원하는 걸 해 하면서 소희에게 본인의 피스를 다 넘기는 이런 게임적인 탈락하는 순간까지도 판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게 가장 최선의 게임을 했던 사람이지 않았나. 그치 그분은 진짜로 플레이어였어. 그래서 나도 세븐하이의 장면을 꼽았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리뷰한 콘텐츠 데블스 플랜 2 데스룸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